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한 유치원에서 확진 어린이가 나왔지만 모두가 마스크 잘 쓴 덕에 추가 감염자는 0명. 마스크 쓰기가 약속이 되고 약속이 습관이 됐다는 이 유치원 원장의 말은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를 내고 있는 어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제도 서울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9월 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교회 인근 상인과 서울시 등의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풍납동 공장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삼표 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파구가 승소하면 강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상계주공 6단지가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2번의 정밀 안전진단 후 재건축이 결정됩니다. 코로나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치구별로 추경 예산 편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276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4명이 무증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받지 않은 시민들 중에도 감염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광진구에서는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일단 광진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동안 큰 감염 사례가 없던 광진구에서 첫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자양동에 위치한 해민병원의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직원과 접촉한 28명 중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총 1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인원도 있고 추가 접촉자도 파악하고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확진자가 결국 2만 명을 넘어섰는데 오늘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모두 26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전국 확진자 수는 2만 4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신규 확진자 98명이 늘어 지금까지 4,05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 감염 10명 중 4명이 무증상자라는 질본 집계가 나왔다고요? 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1일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들 가운데 신고 당시 증상 여부를 확인한 9,756명 중 39%인 3,856명이 무증상자였습니다. 이렇게 국내 무증상자 관련 총 집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40%에 가까운 높은 수치가 나왔기에 검사받지 않은 무증상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증상자들이 많을 경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중랑구 면목이동 소재 중목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리돼 자가격리 중이었던 이 학생은 지난달 31일 중랑구 보건소에서 선별 검사를 받았으며 어제 오후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중랑구는 밝혔습니다. 구는 현재 중목초등학교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으며 8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등교한 2학년과 4학년, 5학년생과 교직원 등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284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이달 초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건강보험공단과 정부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뒤 금액을 산정해 9월 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성북구 장위동. 인근 상인들은 생계가 위태롭다고 하소연할 정도입니다. 결국 화가 난 상인들은 사랑제일교회에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구 장이동. 사랑제일교회 빨 집단 감염이 터진 후 동네를 찾은 발길은 뚝 끊긴 상태입니다. 늘 손님으로 붐볐던 장이시장은 한산한 모습뿐입니다.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뭐 많게는 50도
적게는 한 50%에서 많게는 80% 이상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인근 상인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장사가 어렵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한 겁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시민단체 평화나무에서 지원합니다. 당장 굉장히 크게 피해를 입으신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고 함께하는 게 또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원을 좀 시작하게 됐고요.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저희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 비용은 8월 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한 달을 기준 삼아 산출합니다. 본 소송은 9월 중순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소유권이 송파구로 이전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삼표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송파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파구가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위해 공유재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풍납공장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보상액 협상 불발과 삼표의 무단 점유 등의 이유로 공장 이전에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도 소송은 소송을 통해 부동산 부지를 되찾아오는 것으로 재판은 3심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대상 부지는 모두 16개 필지, 송파구가 5개 필지를, 서울시가 나머지 11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송파구는 토지와 물건에 대한 적정 보상가를 정하기 위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수용 재결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행정부의 사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토의 수용 재결 결과에 따라 올해 1월 10일부로 풍납공장의 소유권이 삼표산업에서 송파구로 이전됐습니다. 현재는 삼표산업이 부지 사용 허가 시한을 넘겨 지난 7월부터 공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장 이전 목적으로만 한다면 사용 허가를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줬습니다. 후에 또다시 공장 이전 목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사용 승인 허가를 다시 들어오게 돼요. 더 이상은 사용 허가가 안 된다. 그때부터 7월 1일부터 무단 점유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거죠. 삼표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현재 사안을 파악 중이라며 공장 이전 등을 통해 풍납토성 복원 사업에 협조하겠다는 뜻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인도 소송의 경우 1심 재판까지 길게는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심에서 송파구의 손을 들어준다면 법원이 해당 부지에 대해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 소송과 별개로 삼표산업이 행정소송의 일환으로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공장 이전 장기화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광진구의회가 227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수 조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한 건데요. 추경안에는 감염병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 8억 3천만 원과 신청사 건립비 61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광진구의회가 지난 3월과 5월에 이어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 227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8억 3천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6억 2천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4억 1천만 원, 광진 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필요한 할인 보전금 1억 4천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더불어 광진구청 신청사 건립기금 61억 원도 편성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하는 가격에 들었음을 선고합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김혜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미래통합당 전은혜 의원에게서 받은 선물을 반납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시기가 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기간이었고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어 돌려주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후보로 나오실 분께서 동료 의원들에게 선물을 준 것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선물을 받은 의원들 중에서 반납을 희망하는 의원님들의 선물들을 모아서 전은혜 의원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전반기 부의장 임기가 끝나 감사의 표시로 전달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늦게서야 선물을 반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임기를 2년 마치면서 제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제출하려고 했으면은 지난번에 의장님 홍삼 사건 때, 수삼 사건 때 이거를 같이 제출했었어야죠. 전 의원이 제공한 선물은 각 의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담은 쪽지와 비누 세트였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박삼래 의장이 선거 활동 기간에 수삼을 선물하자 이경호 의원 등이 이를 반납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 행동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지난 3월 한 차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던 마포구가 다시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돕고 최근 있었던 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긴급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276억 원 규모. 구는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했고 마포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에도 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 침체된 지역 내 소비 증대를 위한 목적입니다. 각종 재난 예방과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도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4천만 원이 편성됐고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침하되고 균열된 도로 관리를 위해 10억 원이, 보도 환경 개선에도 4억 6천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 밖에 복지와 일자리 부분에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지역 내 일자리 확대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 때문입니다. 항목을 보면 성미산 내 세터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금과 은평광역 자원순환센터 건립 분담금으로 각각 20억 원과 17억 원이 편성됐고 마포형 청년 취업 인턴 사업에 1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마포구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은 4일부터 열리는 마포구 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승인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노원구 주공아파트 대부분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주택 노후화로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큽니다. 최근 상계주공 6단지가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했는데 D등급을 받아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초 재건축 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상계주공 6단지 입주자회. 지난 7월 노원구청에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평가 등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겁니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넘은 셈. 이로써 상계주공 6단지는 2번의 정밀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민간 업체를 선정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D등급 이하를 받게 되면 2차로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여기서도 D등급 이하가 나오면 재건축은 확정됩니다. 지난 1988년 지어진 상계주공 6단지 아파트 28개 동 2646가구의 대단지임에도 주차면 부족과 주택 노후화로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컸습니다. 상계주공 6단지 아파트의 예비 안전진단 통과로 다른 주공 아파트 또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계주공 7단지와 월계동 3호 4차, 월계 시형 아파트도 예비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해공노인복지관의 증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협소한 공간 때문에 일대 복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번 증축으로 천호동 일대 어르신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제고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해공노인복지관의 증축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2011년 7월 강동구 천호동 일대 노년층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열었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 인구와 잇따른 복지 수요 증가로 공간 확충을 요구하는 지역 민원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2018년 강동구청 차원의 해공노인 복지관 증축 계획이 수립된 이후 올 상반기 착공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새롭게 꾸며질 해공노인 복지관은 기존 복지관 옆에 있던 천호 이동 자치회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세우는 방식으로 자리할 예정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될 복지관 건물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실과 상담실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강당과 어린이집, 놀이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회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의 공간이 부족했고 그에 따른 불편함이 많이 생겼어요. 장흥도 동안이 함께 들어갈 겁니다. 또 1층에는 커뮤니티 공간도 기존 건물 1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같이 누릴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 되려고 합니다. 해공노인복지관 증축 사업은 현재 지하부 공간을 축조하기 위한 터파기가 진행 중으로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된 가운데 쌍방향 원격 수업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술과 예산 문제로 일방향 원격 수업에 그치고 있는데요. 한 자치구에서는 실시간 원격 수업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투명 칸막이가 설치된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응시합니다. 전공에 대한 설명부터 향후 진로까지 모니터한 고등학생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진로 상담을 펼칩니다. 기계 만지고 그럴 것 같지만 현실은 이렇게 공부랑 컴퓨터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기계공학은 현실과 상상을 연결해주는 학문이기 때문이에요. 강동구가 구축한 실시간 원격 수업 플랫폼 이클라우드를 통해 쌍방향 원격 상담이 진행된 겁니다. 이클라우드는 실시간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 일종의 가상 공간입니다. 이 가상 공간은 지역 내 13개의 모든 고등학교에 구축됐고 학생들은 개별 학교에 부여된 클라우드 URL에 접속해 교사와 소통하며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안정적인 학습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학교별로 실시간 원격 수업 시스템을 개설 운영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제작할 수 있는 전문 스튜디오, 이 스튜디오도 모든 고등학교에 설치됐습니다. 이 클라우드로 쌍방향 원격 수업이 가능해진 것에 더해 이 스튜디오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영상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촬영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까지는 교실에서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이 자기 핸드폰 하나 가지고 만들어냈죠. 강동구는 이 클라우드를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별로 교육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종합 포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영업시간 제한까지 있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가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엄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되고 부쩍 한산해진 거리. 점심시간이지만 식당을 찾는 손님들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영업시간마저 밤 9시까지로 제한이 있다 보니 아예 휴업을 고민하는 상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나도 오늘까지만 장사하고 문 아예 닫으려고 생각해. 아예 없어. 손님이. 그냥 어제 해보니까 아예 없고 오늘 이거 물고기 있으니까 물고기 때문에 여기 여는데 인건비가 안 나와. 인건비.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문제는 매출이 없어 휴업을 했더라도 매달 임대료는 발생하고 있다는 것. 상황이 이렇자 서대문구가 한 달 이상 휴업을 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한 달 이상 가게 문을 닫았거나 30일간 매출이 없었던 곳에 임대료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 그러나 한 달간 연속해서 휴업을 할 수 있는 가게가 많지 않은 만큼 휴업 일수는 합산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9월 말까지 가게 문을 닫은 날이 모두 합해 30일 이상이면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 일수는 최대 5번까지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또 임대료는 현금 대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서대문구는 구비 38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편 서대문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기업체를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5개월간 지원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용산구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 생활비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소득이 조회되지 않거나 영원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나 지역 세대주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대표가 할 수 있으며 8월 27일 기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6월 말 기준 2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용산구의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 대상은 7,900여 가구입니다. 성동구가 서울자치구 가운데 3년 연속 합계 출산율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동구의 2019년 합계 출산율은 0.85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인구 1000명에 대한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7.3명으로 서울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성동구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다양한 임신과 출산, 보육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국 합계 출산율 평균은 0.918명, 서울시 평균은 0.7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합니다. 오늘은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서울에도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정 넘은 새벽부터는 서울도 태풍특보가 발효될 전망입니다. 큰 피해 없도록 미리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